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이번 항차의 두 번째 먹방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온다입니다. 이름은 꼭 일식집 같죠? 온다. 아니면 한식집 같죠? 온다. 제가 왔습니다. 네. Yes, it's okay. Yeah, no problem. 저번에 와서는 제가 산레모라는 칵테일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피자 하나 먹었죠. 안티파스티 먹고 먹었는데 피자가 맛있긴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은 딴 거 시킬 겁니다. 봅시다. 어떤 걸 먹을까요? 팔레르모 올드 패션드에서 올드프레드 아마로 바닐라 빈시 심플 시럽 봄베이 사파이어 진. 이걸 먹어야겠어요. 하나는 골랐고 피자는 오늘 뛸까요? 먹을까요? 저번에 마첼라리를 먹었는데 오늘은 깔조네 그냥 먹겠습니다. 깔조네 안티파스티. 카르파초를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쇼트립이 안티파스티로 나오는데 옥토퍼스, 프리토 미스토, 칼라마리, 슈림프, 피쉬. 일단 메인 메뉴로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스파게티를 먹고 싶기도 하다. 라비올리, 테글리아탈레, 세컨디 투나 됐고 비필레 빌. 어떤 걸 먹을까요? 하나, 둘, 셋. 피자 말고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겠죠. 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시아죠.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를 몇 번 탔냐면 저는 솔직히 3번밖에 안 탔습니다. 아시아 지역 크루즈 3번 좀 넘게 탔구나. 4번? 중동까지 치면은 꽤 많이 타긴 했네요. 아시아 지역에서 탄 게 7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본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을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오는 그 코스를 한번 탔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만 탔던 게 3번.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두바이까지 가는, 또 두바이 아부다비에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두 항차를 탔었고, 그 다음에 중동에 가서 한번 일주일을 탔던 7번을 총 탔었네요. 아시아에서 7번을 탔는데 그래도 다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시아가 상황이 계속 크루즈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죠. 신시장이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시아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로항지, 좀 번역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싱가포르라든지 동남아시아 요런 쪽으로 한 그룹을 묶고, 그 다음에 이쪽
인도양, 그 다음에 뭐 이쪽,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쪽, 그쪽을 한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한 크게 4그룹으로 봐야 되는데, 이 4그룹을 비교하면은 제일 싼 데는 중동 쪽이 제일 쌉니다. 네. 중동 쪽은 이제 리포지셔닝을 해서 도착하는, 네, 리포지셔닝으로 도착하는 크루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MSC도 그렇고 노르웨이전에서도 있고 코스타에서도 있고 그런 선사들이 이제 유럽의 뭐 아테네라든지 로마에서 출발해갖고 뿅 겨울을 지내러 이렇게 오죠. 지중해를 지나서 수에즈운하 지나서 뿅 이렇게 와서 네, 두바이나 아니면 아부다비나 도하나 이런 데에서 네, 무항지로 운영을 하다가 아라비아해 쪽을 운영을 하다가 다시 이 배들이 슝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배들이 예, 유럽에서 출발해서 아예 그냥 수에즈운하 통과해서 아프리카로 내려가요. 예, 수에즈운하 통과해서 이렇게인가? 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남부 쪽으로 가서 남아공에서 이렇게 예, 운항을 하다가 다시 이 배들이 올라오면서 뭐 중동을 들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가격이 싸요. 이제 베니스나 아니면 로마나 뭐 이런 데서 출발해서 남아공까지 가는 게 한 달 정도 코스가 있거든요. MSC나 노르웨이전이나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는데 가격이 매우 쌉니다. 예,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동부 해안에 이제 육지 쪽에 있는 데를 주로 가는 게 아니고 마다가스카르나 아니면 모리셔스나 아니면은 말리가 맞나? 네, 세이셸 뭐 이런 데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섬 쪽, 아프리카 동부 해안 쪽에 있는 섬을 쫑쫑쫑쫑쫑 기항하다가 이제 남아공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짐바브웨도 가는 것도 있고, 짐바브웨 맞나? 예, 짐바브웨인지 사막 있는데 어디죠? 예, 그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항합니다. 반대로 올라오고요. 그래서 그 크루즈를 만약 찾으시면 제일 쌉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중동의 경우 이렇게 제일 싼 거예요. 그리고 중동 자체도 크루즈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항이 겹쳐요. 아부다비도 있고요, 두바이도 있고, 도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걸프만 쪽 그쪽에서 이제 운항을 하는데 뭐 짧게는 뭐 4, 5일짜리도 있던 것도 같고 보통은 일주일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일주일간 이제 아라비아 쪽 한 바퀴 돌고 오만을 갈 수도 있고 바레인을 갈 수도 있고 아랍에미리트 가고 카타르 가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운항하는 코스인데 아주 괜찮아요. 날씨도 겨울에 운영하니까 중동이 되게 덥잖아요. 그래도 겨울에 그나마 가면은 아주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여행하기 그나마 괜찮은 시즌이 그때라서 그때 이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언제 갔었냐면 코로나 있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 갔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크루즈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보냈죠. 아주 재밌게 보내다 왔어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 저렴하게 갔다 왔습니다. MSC 타면서 총 우리가 몇 명이 갔죠? 8명이 갔는데 8명이 인당 얼마 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흘 정도 두바이에서도 5성급 호텔에서 묵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인당 지불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200이 안 됐습니다. 어쨌건 200이 뭐예요? 100 조금 넘었나? 그렇게 해서 아주 재밌게 지냈고 아마 그 영상 제가 올렸을 거예요. 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얘들은 중동 크루즈 여행 그걸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거 타면은 좋아요. 크루즈 터미널에서 바로 거기서 짐을 붙입니다. 공항에서 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편의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두바이 같은 데는 특히 두바이거든요. 모항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두바이는 셔틀버스도 옵니다. 두바이 몰 같은 거 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고요. 시내를 나가는데 택시를 타도 좋고 거의 기름 나는 동네잖아요. Can I choose 4 kind of food?
Sorry, sir. Can I choose 4 kind of food? Actually, sir, we're allowed to have an appetizer, a main dish, so it's either a pasta or a Or secondi. secondary? Yes, sir. Pasta or secondary? Yes, sir. And couple of side dish. Uh-huh. And if you want to have a pizza, it's okay, sir. I Okay. mean, so for example, you want a margarita, an appetizer, Okay. a main dish. So either of the two is it's covered by your package. Okay. Okay, I want to choose. How about veal? Is it braised beef? Sir, the veal is breaded Beef? and fried. Veal is a young cow, sir. Do you have olive oil spaghetti? We Olive can- oil pasta? We can do that one for you, sir. If you want to have olive oil only and garlic, we can Olive do and it. garlic. Yeah. Yeah. What kind? What is this? We have a spaghetti. Yeah. The pappardelle is a flat, long noodles. You can just, and these are the long noodles, sir, the tagliatelle and the charcuterie pasta. Can you make this with olive oil and garlic? Yes, sir. But Okay. and you still want the lobster with it? Yeah. I want this. Yes, sir. But not the sauce. So we're just the lobster, olive oil, and garlic. And Alright. a little bit spicy. Yes, sir. Yeah. And calzone pizza Yeah. Calzone pizza. Yeah. Yes, sir. and short rib. The short ribs. Yeah. Sir. Alright. Can I choose one more? Okay, sir. What kind? Which section can I choose? Side dish, sir. Do you want to have any side dish? Mushroom? Mushroom. Yeah. And that's good for you. Okay, sir. Thank you.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Yeah. Okay, sir. Thank you. 네, 오늘은 좀 가볍게 시켰습니다. 고기 안 시키고 어제 고기를 먹어서 고기는 안 시키고 그냥 파스타 시켰습니다. 네. 메뉴는 제가 저번에 담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진을 찍진 않았습니다. 요건 뭐냐면 제가 반입한 위스키예요. 제가 디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리면은 호놀룰루에서 찾으려고 했고 안 걸리면 배에서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가방에 넣고 짐으로 보냈는데 안 뺏기고 그냥 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있다가 아직도 다 못 먹었어요. 지금 20일이 넘었잖아요. 오늘이 23일 차인데 저번 항차에서는 이제 비버리지 패키지 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이제 술 공짜 술 먹느라고 못 먹었고 이번 항차도 술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뭐 술을 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마시지는 못하고 있는데 결국 한 반 이상은 먹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마 호놀룰루에서 하선하기 전까지는 다 먹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 이제 저녁 때 밤에 이제 글로우 파티가 있어갖고 오늘은 좀 술을 조금 제 갖고 온 위스키를 좀 먹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촬영했잖아요. 와인 2병 받았다고. 물론 줄리 누나랑 같이 먹긴 할 거지만 그것도 2병 있죠. 또 줄리 누나가 사파이어 등급인데 아직 오픈 안 한 그 와인하고 같이 저녁상 그것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술이 넘쳐납니다. 이제 하산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내일하고 하와이 이틀, 날리기 이제 5박 6박 남았나? 5박 남았나?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술이 4병 넘게 있는 겁니다. 지금 4병 정도 있는 겁니다. 술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이제 중동 크루즈 얘기하다가 말았죠. 중동은 또 두바이는 되게 좋습니다. 두바이도 좋고요. 이제 거기에 시르바니아스, 거기 아랍에미리트 쪽에 프라이빗한 섬인데 거기 가도 되게 좋아요. 거기 기항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 이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 왕족들이 그 왕족이 그 섬에다가 야생동물 아프리카 야생동물 10만 마리를 풀어놨습니다. 거기 치타도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에나 있었나? 하이에나도 있었다고 하는데 못 봤던 것 같고 기린도 있고 뭐 오리스부터 양, 영양 그런 애들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프리카 사파리를 거기서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타르는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 작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카타르 좋고 뭐 두바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부다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부다비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볼 것들도 많고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두바이를 빼고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근데 거기가 기름 나는 곳이니까 택시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제가 다니고 있는 막 프렌치 폴리네시아 막 이런 데보다 훨씬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택시를 타도 되고 저는 가족 여행할 때 렌트를 그러니까 기사 딸린 차를 렌트를 했는데 그게 훨씬 더 쌌어요. 그러니까 뭐 차량 같은 거 막 10인승, 15인승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1시간만 뭐 아니면 30분만 아니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것만 그렇게 해서 기사 딸린 차를 예약하니까 훨씬 택시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쌌고요. 물론 택시를 두 대로 나눠서 이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면은 중동은 그냥 다니기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스카트 같은 데도 가거든요. 오만의 수도가 무스카트잖아요. 무스카트 가면은 또 거기도 뭐 택시 내고를 근데 이제 두바이를 제외하고는 중동 지역 쪽 그리고 인도 지역 쪽 스리랑카 지역 쪽 그다음에 동남아 다 그렇습니다. 가격 내고를 잘 하셔야 돼요. 네. 택시 같은 거 투어를 하잖아요. 딱 그래요. 제가 저번에 팬데믹 이전에 동남아시아 여행한 거 올렸을 거예요. 이제 베트남에서 또 이제 왜 갑자기 베트남으로 넘어가요? 어쨌거나 오만의 무스카트 똑같습니다. 네. 이 부르는 게 가격이 다 달라요. 택시 가격이. 네. 최대한 깎을 수 있을 만큼 깎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는 제 지난 영상 그 동남아시아 크루즈 여행 영상 보시면 되고요. 노르웨이전 제이도를 탔을 때 그거는 제가 충실히 영상을 담아놓은 것 같으니 그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쨌건 이제 오만 같은 데는 그런 거 좀 택시 가격 이런 거 내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새롭게 지금 계속 기항지가 늘어가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면 좋긴 한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비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왜냐면 Yeah. Some freshly baked bread here for you to start, and some condiments here. Thank you very much. So I have focaccia, stromboli, and ciabatta bread. focaccia, So yeah. focaccia is a bread with parmesan cheese and rosemary on top, Yeah. and then stromboli is a bread with salami and mozzarella cheese inside, and regular bread ciabatta. And for my condiments, I have here citrus, herb oil, and this is carbonara sauce made with tomato, Yeah. onion, capers, and eggnog. And this is mascarpone flavored butter. 마스카포니. Yes, Italian cream cheese mixed with butter. Thank you very Enjoy your much. dinner, sir.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저는 그냥 땡큐 했으면 알아듣는 척하고. 근데 포카치아는 알죠, 제가 저번에 산타 마르게리타 리굴에 가갖고 진짜 포카치아 맛있게 먹어갖고 포카치아라는 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랑 빵이 똑같은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합니다. 얘는 먹었죠, 제가. 네, 포카치아는. 얘도 먹고 오늘은 다 한번 먹어볼 겁니다. 오늘은 고기를 안 시키고 오늘은 스파게티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피자니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부터 먹을까요? 꽃빵, 꽃처럼 생겼죠, 꽃. 얘부터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긴 먹었는데 아주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까르파초네? 맞나요? 아까 설명한 게? 이탈리아 전통. 이 치즈빵 맛있고요. 근데 여기 정찬 레스토랑 가시면은 얘보다 약간 작은 거를 비슷한 맛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아, 이번에는 네, 쌀사같이 생기네. 네, 얘를 넣겠습니다. 얘는 진짜 쌀사랑 거의 비슷해요, 많이. 그리고 올리브오일이랑 먹어야죠. 제가 오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파스타도 오일로 시켰죠. 듬뿍, 네, 듬뿍 넣습니다. 네. 맛있죠? 문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란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비양하는 배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이제 팬데믹 이후로. 근데 문제는 비자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18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내가 크루즈를 탔는데 크루즈에서 안 내릴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항지도 안 갈 거고. 그래도 가는 나라의 비자나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국가라도, 한 곳이라도, 네, 입국, 네, 조건에 이제 뭐 비자가 없다든지 ESTL인지 그런 게 없으면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모험을 했죠. 바누아투 원래 없었던 나라. 아무튼 그거 뭐 미스터리 아일랜드라는 특이한 데를 갔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포트빌라를 갔었으면 저는 네, 이 배를 못 탔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데는 사우디아라비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주로 어디를 가냐면 한 2군데 정도 기항지가 새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제일 유명한 데는 지다예요. 지다. 지다는 이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부르즈 할리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짓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다에 있대요. 그리고 사우디 왕자 돈 많잖아요. 왕세자. 네,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부어갖고 거기다가 뭐야 직선거리로 150km짜리 신도시를 짓고 있잖아요. 사이는 고속도로철이 계속 다니고 건물들이 쫙 이렇게 늘어져 있어갖고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사우디인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비자도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홍해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코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홍해 쪽은. 근데 지다도 물론 홍해 쪽에 있는 도시긴 하지만 그쪽은 정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되게 막 가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포지셔닝 할 때 유럽에서 갈 때 유럽으로 돌아올 때 막 그렇게 지나가는 곳인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이집트도 지나갑니다. 네. 녹소르 같은데 가까운 곳에 정박하기도 하고 이집트 여행하기도 예전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고 예전에는 제가 찾아봐도 그런 데를 기항하는 데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딱 있으면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들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아카바. 지금 아카바 가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아카바를 가야
그 인디아나 존스 아니면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어딘지 아시죠? 네. 어디야? 절벽에다가 이렇게 딱 파져서 테트라라고 테트라 건물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Excuse me. Take this one out for you. 땡큐. The short ribs. Thank you. 말씀드리는 건 쇼트립이 왔습니다. 양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쌀은 아닌 것 같고 뭡니까 이거? 뭐 치즈랑 뭐 이런 거 얘가 이제 쇼트립이죠. 양이 적지가 않네요. 아 고기를 먹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얘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올리브오일을 너무 많이 찍어 먹어서 코에 올리브오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얘부터 먹어볼까? 얘가 궁금한데. 설명을 제대로 안 봐서 뭔지 모르겠네요. 보리 같은 거, 보리. 그냥 보리랑 야채랑 뭐 소스 넣고 죽보다는 조금 더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라자냐 비슷한 라자냐라고 봐야 되나? 립은 3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장조림이죠. 거의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 칼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장조림은 좋아하는데 크루즈에서 주는 이런 고기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는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삶는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삶는 거보다 구운 걸 좋아합니다. 수육처럼 삶으면 괜찮죠. 네, 저런 양념에다가 막 이렇게 삶는 거는 장조림보다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밥은 맛있습니다. 밥이 아니죠, 보리죠, 보리. 보리 맞는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동 지역은 아시아 쪽에서도 가장 크루즈 가격이 싸다. 제일 싼 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싸다. 그리고 그런 크루즈를 타면은 홍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기항할 수 있다.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의 아카바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이집트가 비자가 필요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잘.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도 비자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집트는 제가 수에즈 운하만 지나가 봤기 때문에 지나갈 때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비자라는 녀석이 잘 보셔야 되는 게 항공으로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요. 배로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저 같은 경우 아메리칸 사모아 이런 데는 아메리칸 사모아 같은 데는 우리나라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은 크루즈로 아니면 선박으로 입고 갈 때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항공으로 들어갔으면 비자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도 다 다르니까 다 비자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인도 지역도 거기도 있네요. 몰디브도 가기도 합니다. 몰디브, 말레.
리포지셔닝을 하면서 말레 몰디브를 지났다가 경유했다가 기항했다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몰디브를 아직 안 가봐갖고 만약 가게 되면은 크루즈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코스가 있었냐면 몰디브에서 인도를 이렇게 갔다 오는 정기적인 코스가 있었어요. 수가 많진 않았지만 코스타 크루즈에서 운영하던 게 있었거든요. 몰디브 출발해서 인도 갔다가 다시 몰디브로 갔나? 아니면 원웨이로 갔나? 근데 지금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 전? 3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런 크루즈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몰디브도 크루즈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로 넘어올 건데 인도는 비자가 여기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도착하는 도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하나만 도착하면 단수 비자를 끊어도 되겠죠. 아니면 복수 비자를 끊어야 되고 제가 처음 알았는데 예전에 5년 전에 세계 일주 시작할 때 처음 알았는데 크루즈 비자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인도로 갈 때는. 그리고 스리랑카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온라인으로 제가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스리랑카도. 근데 지금은 스리랑카 콜롬보 가는 크루즈가 많지가 않아요. 네.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름이 없어서 차가 못 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경제 타격이 아주 장난 아니게 받던 것이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가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같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크루즈도 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그렇게 되다 보면 치안도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 같은 게 막 이제 올라갈 거니까 달러랑 걔네 돈하고 환전하면 엄청나게 달러 가치가 높을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스리랑카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루즈가 그런 데도 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인도는 그게 답니다. 네. 인도에 어디를 가냐면 대부분 인도에 이쪽 서쪽 향해 갑니다. 코치, 고아, 뭄바이 이런 데가 주요 코스예요. 근데 저는 세 군데 다 갔는데 다 자유여행을 하긴 했거든요. 역시나 내고를 잘해야 됩니다. 인도, 스리랑카 다 내고 잘해야 됩니다. 네.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네. 아시아는 이제 개인 여행을 하실 거면 진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대만 뭐 이런 데 빼고는 태국도 괜찮고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가가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요. 내고 하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까지는 설명드렸고 인도하고 스리랑카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크루즈로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동남아시아일 거예요.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왜냐면 일단 동남아시아 크루즈가 대부분이 일정이 짧아요. 뭐 3박 4일짜리도 있고요. 크루즈가 4박 5일짜리도 많고
심지어 뭐 하루짜리 크루즈도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뭐 추천 안 하고, 네, 보통 3박 4일, 4박 5일, 길어야 6박 7일, 뭐 7박 이상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건 크루즈 타려면 가서 비행기 타고 가야죠. 가서 하루 정도 이제 거의 투어를 해서 숙박을 하죠. 그리고 크루즈 타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하면은 그냥 일주일이 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휴가 텀하고 크루즈, 동남아시아 크루즈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가십니다. 그리고 온갖 그 많은 상조 회사들 거기서 상조 상품을 팔면서 크루즈도 같이 홍보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소비를 촉진을 시킵니다. 상조 회사에서. 그러니까 납입을 거의 다 했어. 그러면 돈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돈으로 찾는 대신에 그 크루즈 같은 여행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전환을 시키는 게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수종이 선전하는 막 거기서도 막 한때 막 계속 크루즈나 막 크루즈를 타고 막 초호화 크루즈 타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크루즈를 타봤다 하시는 분들이 가셨던 곳이 동남아시아입니다. 출발은 어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보통 서쪽 해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쿠알라룸푸르 한번 가고, 아니면 좀 더 와서 푸켓을 가고, 조지타운을 간다든지, 페낭을 간다든지, 이게 랑카이를 간다든지, 이게 뒤섞이는 경우도 있지만 믹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넣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코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짧으면 3박, 길면 6박, 7박. 그런 상품이 대다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남아시아도 가격이 비싸다고. 여기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운항되는 배들을 보면은 선사마다, 특히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는 되게 최신의 배들을 그쪽에 투입시키고 있어요. 로얄 캐리비안, 저는 그냥 진짜 시간이 짧은데 크루즈를 타고 싶고 그것이 동남아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로얄 캐리비안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로얄 캐리비안만 짧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겐팅 드림호라든지 슈퍼스타 버거라든지 그 겐팅 아일랜드 운영하는 리조트월드 센토사, 리조트월드 마닐라 뭐 이런 데 운영하는 회사가 크루즈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 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배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로얄 캐리비안, 프린세스 크루즈 정도가 프린세스가 있는 대부분 로얄 캐리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뭐 규모도 큰 배들이고 시설도 좋고 놀 것도 많고 하는 배니까 진짜 시간이 없는데 크루즈를 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동남아시아는 싱가포르로 가시되 웬만하면은 로얄 캐리비안 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라면 안 탑니다. 일단 저는 짧은 기간의 동남아시아 크루즈는 안 타요. 동북아시아도. 웬만하면 짧은 거는 뭐 아시아에서는 안 탈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11일 동안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바로 전에 구정 때 제가 크루즈를 탔단 말이에요.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쭉 위로 베트남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홍콩까지 가는 그 크루즈를 탔는데 그게 이제 10일이 넘었잖아요. 11박 12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배에 탄 인원 중에 한국인 없었어요. 있었나?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배만큼, 물론 얘네들은 아시안이 이제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이지만 그 배도 아무튼 비슷해요. 인종 구성이. 네, 그냥 외국에서 먼 외국에서 그냥 크루즈 타고 놀고 했던 기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탔던 짧은 기간에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크루즈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네.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크루즈 분위기? 네. 왜냐면 짧은 기간은 물론 한국인들도 많이 타시고요. 근데 그렇게 많아봤자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탔었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탔고, 인도 사람들이나 뭐 이쪽 계열, 중국하고 인도 계열이 한 80-90%예요. 80-90%. 네.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뭐 다른 백인들이나 한국인, 일본인도 뭐 있긴 있지만 한국인만큼 드뭅니다만. 인종 구성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매우 시끄럽고요. 두 번째로 질서라는 것을 많이 기대하기가 어렵죠.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아무튼 되게 안 좋은 기억을 되게 여러 차례 짧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크루즈를 했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면 절대 안 탑니다. 짧은 기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어디를 갈 수 있냐면, 물론 태국 같은 데도 가요. 태국도 많이 갑니다. 푸켓도 가고, 뭐 코사무이 가는 거, 코사무이 말고 어디냐? 치앙마이, 코사무이인가? 아무튼 뭐 이쪽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타야, 그러니까 방콕의 크루즈 터미널이 딱 중간에 있어요. 방콕하고 파타야 쪽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파타야를 갔었는데, 방콕에 갔을 때 물론 뭐 1시간 반인가 뭐 2시간 정도 소요되면 방콕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셔틀버스도 운영을 합니다. 뭐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 방콕까지 갔다가 다시 크루즈로 돌아오면 셔틀버스 운영하고 하니까 그런 거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가까운데 파타야를 갔다 왔었고요. 그런 게 좀 안 좋아요. 태국이면은, 방콕이면 되게 큰 도시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도시가 동남아시아가 크루즈가 터미널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 불편하다라는 거. 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공. Let me just carry this one out Yeah. for you. 예. 사이공이 호치민이죠. 일단 내륙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멀어요. 호치민까지 들어가는 게 멀고, 다낭도 멀어요. 저는 아무튼 다낭도 멀고, 그 다음에 하노이도 멀어요. 다 내륙에 있기 때문에, 다낭 뭐 내륙은 아니지만 크루즈를 점박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데 다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나트랑 정도만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거고, 저는 호치민 갔을 때는 붕따오라는 데를 갔었고요. 호치민 안 갔습니다. 베트남을 처음 가는데.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물론 선사기항지 투어 이용하면 되지만 확실히 현지에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내고 하는 게 훨씬 싸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확실하다면 확실히 더 내고를 할 수도 있고, 얘네들 투어 프로그램 다 운영하거든요. 다 가격 협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사기항지 투어보다 훨씬 다 쌉니다. 나트랑에서는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고,
그리고 다낭에 갔을 때는 후에를 갔다 왔어요. 물론 다낭도 갔다 올 수 있고 거의 거리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여행 하기에는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택시를 타고 후에를 갔었고 다 가격 내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에 갔을 때는 하노이가 진짜 죽여줍니다. 크루즈를 타고 하노이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노이까지는 크루즈가 안 들어가겠죠. 어디를 가냐? 하롱베이를 지나갑니다. 크루즈가. 근데 그 하롱베이에 정말 멋있잖아요. 그 광경을 하롱에 입항할 때 아침 한 진짜 해 뜨자마자 가야 돼요. 해 뜨기 전부터 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전 지금까지도 그 하롱 들어가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았어요. 물론 베트남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 그리고 보트를 타고 하롱베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여행을 하셨겠지만 크루즈는 진짜 먼 바다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섬들이 막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게 정말 환상적으로 멋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몇 군데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너무 좋았고요. 하롱베이에서는 저는 하노이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 하롱 시내 투어 했습니다. 시장 가서 길거리 시장 음식 같은 거 먹고 그냥 시내 투어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했었고, 그러니까 베트남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다. 그냥 선사기항지 투어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대화가 되시면 택시 같은 거 아니면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거 외부에 있는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하시면은 훨씬 싸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Thank you very much. 어우, 피자가 왔는데 저번에 시켰던 거랑 달라요. 그리고 반 4조각입니다. 4조각. 좋아요. 4조각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피자를 몇 개 먹는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반판 이상 그 정도 먹습니다. 자, 안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어우, 뜨거워. 이거 안에 싹 들어가 있죠? 진짜 맛있겠다. 근데 좀 뜨겁습니다. 조금 기다렸다 먹고, 여기도 이제 피자가 매일매일 나와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꼬다리 있잖아, 꼬다리. 뷔페에 있는 피자가 꼬다리가 너무 딱딱해요. 이 스피리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뭐 더노나 게더웨이오나 에피코나 제이도나 써노나 스타오나 다 맛있었거든요, 꼬다리까지. 근데 이 스피리토는 살짝 맛이 없습니다, 꼬다리가. 예전보다 피자를 좀 덜 먹어요. 뭐니 해도 피자는 로얄 캐리비안이 맛있습니다. 햄버거는 카니발. 좀 이 피자가 짜긴 한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음식이 너무 좋아요.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탈리아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를 그렇게 많이 가나봅니다.
Oh, he was so funny. Oh, and then the lady, she's laughing like this, and he goes, "Put your hand down from your face." And she put laughing. 뭐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동남아시아에 계속해서 코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보통 마닐라 같은 데 가는 크루즈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마닐라 가는 게 많습니다, 이제. 또 어디 가냐면요. 보라카이 갑니다, 보라카이. 필리핀이 꽤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여기 크루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필리핀입니다. 오늘 따갈로그가 강의됐잖아요. 그만큼 필리핀 직원들은 많은데 그에 반해 그동안 필리핀을 가는 크루즈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가 이제 계속 늘어나느냐? 인도네시아. 딱 인도네시아가 호주하고 아시아하고 중간쯤에 있잖아요. 동남아시아하고. 그래서 호주를 떠나서 리포지셔닝, 이번에도 지금 리포지셔닝이긴 하지만 아시아로 가는 리포지셔닝을 할 때 그전에는 그렇게 들렸었던 데가 인도네시아인데 발리 같은 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렸는데 이제는 더 많아집니다. 네. 발리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갔다가 다시 발리 갔다 막 이런 것도 생기고요. 중간에 간 데도 많습니다. 코모도 아일랜드 막 이런 데 가고 막 그래요. 재밌겠죠? 코모도 왕도맵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네, 그런 데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시면. 그래서 그런 코스도 지금 새롭게 늘어나고 있고 So many of your expressions. May I? Remind me of may I don't 이 온다 레스토랑은 남는 걸 못 사가니까 피자를 아깝습니다. 이게 먹어야 됩니다. 라쿠치나는 됐는데 얘보다는 그때 먹었던 피자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좀 짭니다 진짜. 많이 짜요. 이거 동남아는 인도네시아. 네. 캄보디아도 갑니다. 저는 캄보디아 가봤습니다. 근데 시아누쿠비라는 데 갔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네. 제가 지금껏 갔던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팬데믹 전이었잖아요. 도시 전체가 공사판인데 다 비포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차가 계속 지나다니면 먼지가 거긴 정말 마스크를 안 쓰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네, 제가 갔던 데 중에 최악은
네.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뭐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와. 우리나라 황사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냥 옷을 흰 옷을 입었으면 흰 옷을 버려야 돼요. 그 정도예요. 다음에 나 땀이 날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캄보디아면 그냥 흰 옷에 땀에 쩔면 끝이에요. 그 정도로 흙이 많아요. 제가 갔던 도시 중에 최악의 도시가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각 선사에서는 아시아 지역 쪽에 계속해서 신항로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홍콩까지. 네. Yes, right. This one for you. And this one on the side as well. Tagliatelle with the aglio olio and lobster meat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어요. 알리오 올리오를 이제 제가 랍스타 있고 막 그런 스파게티에다가 그냥 올리브 오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했더니 얘를 딱 만들어줬어요. 딱 갖다 줬습니다. 제가 딱 먹고 싶었던 애예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먹는 머쉬룸. 오랜만에 맛있는 파스타를 먹겠습니다. 제가 알리오 올리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위에도 파스타 스테이션이 있어서 그냥 재료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만들어 달라고만 하면 먹을 수가 있는데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얼마나 먹는다고 점심은 많이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패스를 하는데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일단 냄새가 딱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매콤하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매콤한 냄새도 납니다. 아따 맵네. 아이고 많이 맵습니다. 와 어떡하지? 어우 많이 매운데. 그러니까 국수랑 그러니까 누들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메뉴에 있는 그대로 썼고 이제 나머지 소스만 바꾼 거죠. 근데 맵게 해달라니까 진짜 더 맵게 해주네. 와. 랍스터 살이에요. 맛있어요. 얘가 랍스터 살이에요. 얘가. 네. 너무 매운 거부터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어우, 야 여기 랍스터랑 랍스터지 이거. 이 랍스터 색깔하고 고추 색깔하고 똑같아요 지금. 정신이 없네요. 매워서. 아우. 그래도 참고 먹어야죠. 제가 매운 거 진짜 못 먹으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맛있네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일단 맵죠? 뜨겁죠? 와. 그래도 랍스터 먹어야죠. 버섯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 오늘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결론. 동남아시아는 길게 타시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어디를 가시든. 네, 그래야 진짜 크루즈 타는 기분을 느끼실 거고
어디를 가시던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 홍콩 제외하고는 가격 내고에 신경 쓰셔라. 예.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크루즈들, 기항제들이 또는 모항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새로운 손님들이 올 거다. 대만이 동남아시아입니까? 아니면 동북아시아입니까? 애매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동남아시아권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크루즈가 딱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크루즈의 핵심, 동북아시아의 핵심 모항지는 도쿄예요, 도쿄. 네. 모든 배들이, 대부분의 배들이 한 80%? Everything fine with me. 굿. 땡큐. 대부분이 도쿄예요, 도쿄. 도쿄가 얼마나 중요한 모항지냐면 배들이 오잖아요. 먼저 멀리 가는 거. 도쿄에서 출발해갖고 이 푸켓도 있죠. 홋카이도 지나서 캄차카 반도 지나서 알래스카로 갑니다. 알래스카를 투어를 해요. 네, 크루즈가 기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밴쿠버나 시애틀로 가요. 그게 리포지셔닝 4월 정도, 또 반대로 오는 거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 탈 수 있는 배거든요. 그게 가격이 엄청 쌉니다. 네. 그거를 잡아 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 도쿄에서 만약 크루즈를 탄다, 딱 그거 하나 정도 탈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냥 그 도쿄에서 알래스카 쪽으로 안 가고 그냥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 샌프란시스코 오는 것도 있고, 그럼 중간에 하와이 정도 들리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쿄가 엄청나게 중요한 모항지인 거예요. 그렇게 성수기를 보내러 도쿄에 온 배들이 어디로 가느냐? 일본에 있는 웬만한 해안 도시는 다 갑니다. 네, 도쿄도부터 남쪽 규슈, 후쿠오카,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다음에 사세보, 네, 다 갑니다. 다. 일본은 거의 뭐 섬나라니까 다 훑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사카, 교토 뭐 그런 데서 오버나이트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오키나와도 갑니다. 오키나와, 나하. 그 배가 도쿄에서 출발해서 원웨이로 일본 다 돌고 부산 같은 데 한번 돌고 오키나와 갔다가 홍콩 가는 경우도 있고, 오키나와 갔다가 대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기도 하고. 폴란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되게 긴 일정으로 도쿄하고 막 홍콩, 싱가포르 막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네. 한 항차에 한 15박 정도 되는 걸로. 근데 그런 것도 가격이 다 비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오는 리포지셔닝 빼고는 일본에 들어가는 순간, 동북아시아에 오는 순간 크루즈 가격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배들 중에는 어떤 배들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행사 같은 롯데공항에서 배를 빌리기도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손님 다 채울게. 배를 빌려줘. 선사에다 요청을 한단 말이죠. 선사에서는 가격 내고를 한 다음에 가격 지불하면 딱 배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크루즈들이 그런 크루즈가 되는 거예요. 한국 출발 크루즈. 참 한국 출발해서 결국은 부산이라든지 속초에서 출발한다든지 뭐 아니면 인천에서 출발한다든지 이제 뭐 기간은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긴 걸로 하면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길어봐야 7박 8일짜리 팔 건데 거기서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천에서 7박 8일 동안 기항을 하면 얼마나 기항을 하겠어요? 인천에서 만약 일본 쪽으로 간다? 인천에서 제주도 한번 들릴 거예요. 제주도 들리고 제주도에서 뭐 부산 한번 들릴 수도 있고. 근데 굳이 한국 사람이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왕이면 해외를 가는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인천이 아니라 부산에서만 출발하는 걸 칩시다. 그러면 부산에서 일본 찍고, 뭐 상하이 한번 찍고, 뭐 이렇게 오는 정도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들이. 물론 비행기 값이 안 들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코스타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배를 한국 부산이나 속초에서 출발했을 때 가격하고,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가격을 비교했거든요. 그게 훨씬 싸고요. 비행기 타고 가도 지금 저가항공 많잖아요. 비행기까지 포함해도 훨씬 쌉니다.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후쿠오카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5성급짜리 호텔에서 자도 돼요. 그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편하긴 하겠죠. 한국에서 출발하면. 근데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KTX 타고 부산 가서 부산까지 한 2시간 한 20-30분 걸리잖아요. 그거나 인천공항에서 아니면 또 김포공항에서 후쿠오카 가는 거나 시간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저는 크루즈는 어떤 식으로든 많이 사는 게 좋다고, 그래야지 알릴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저라면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배불러. 오늘도 피자 못 먹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이 피자가 짜요, 저한테는. 그래서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너무 배부릅니다. 땡큐. 아무튼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곧 죽어도 한국에서 출발하는 거 타셔야겠다 그러면 타십시오. 근데 그에 걸맞는 값어치를 하는지, 만약 다른 크루즈를 타시고 나서 그거 타시면은 글쎄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연 같은 건 한국 사람들이 하니까. 예. 근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배. 뭐 가수들이 탄다 그러잖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인기 가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가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국 노래를 하는 한국 사람. 예. 아직 뭐 주현미 뭐 이런 사람 타는 게 아니고, 예. 뭐 장윤정, 주현미 이런 사람들을 못 태우겠죠. 그런 사람들 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조금 저명한, 네, 가수들이 타서, 물론 한국 노래 하고 막 그래서 좋긴 하겠지만, 글쎄요. 예. 저는 정말 계속 물음표입니다. 그건. 저도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가격은 봤잖아요. 예. 7박짜리 인사이드 선실이 인당 200 얼마예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이 배를 타는 게 200이 안 들었잖아요. 200 정도밖에. 네. 아, 지금 몇 시지? 6시 40분. 펍트리바 가야 되는데. 어머나. 그래도 티라미수는 하나 먹고 갈랍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디저트는 먹어야죠.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뭐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노르웨이전 크루즈에서 그거예요. 인천이 모항입니다. 네. 인천에서 도쿄까지 가는 거 타실 수가 있어요. 네. 반대로 도쿄에서 인천 오는 거 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가격은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 그러면은 저는 또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냥 국내에서 출발한 모항지인 크루즈를 출발이 됐건 도착이 됐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되게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고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겁니다. 언젠가는. 그 외에 대부분의 크루즈는 도쿄에서 출발하고요. 이제 기존에 팬데믹 이전에 그래도 그 전에는 중국의 텐진, 그리고 광저우, 그리고 홍콩 이 세 개는 상해까지, 텐진, 상해, 광저우, 홍콩 이 네 개는 중국에서는 꾸준히 크루즈를 모양으로 썼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갔었죠. 상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러 갔었는데 뭐 많이 중국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재밌게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였습니다. 중국은 상해밖에 없었습니다.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배도 좋았고 헌터모브도 시즈오우 탔었거든요. 물론 중국에서 출발하는 배라 중국 사람이 한 80-90% 정도 했었고 한국 사람들이 있긴 있었고 같이 갔던 가족들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키즈 클럽에서 노느라고 그런 건 되게 좋아했었고 뭐 그 정도로 갑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면 대만, 중국, 뭐 오키나와, 한국, 일본 하면은 동북아시아는 끝인데 어쨌건 동북아시아가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나마 좀 싸게 타시려면은
미국 쪽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도쿄에 오시는 것을 타보시는 거는 전 괜찮을 것 같다. 예, 왜냐면 시애틀에서 출발하면 뭐 시애틀까지 대한항공을 타든 뭐 다른 경유해서 가든 예, 간 다음에 올 때는 도쿄에서 아무 저가항공이나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 가격도 많이 세이브가 될 거고, 아니면 마일리지가 있으신 분은 마일리지로 시애틀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는 도쿄에서 저가항공 타도 되고 반대로 해도 되고,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지고, 셀러브리티 크루즈 같은 거 있잖아요. 도쿄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런 거는 가격 좋아요. 노르웨이전도 운영하고 프린세스도 운영하고 폴란드 아메리카도 있고, 저 같으면은 일본 여행은 별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크루즈를 타고 미국을 가든지 반대로 하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위주로만 얘기를 했네요. 저는 뭐 그냥 모든 크루즈를 가능하면 10일 이상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에만 꽂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7박 8일 뭐 시간이 없어서 일본을 가셔서 크루즈를 타시는 분들, 아니면 다음에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시는 분들, 그래도 크루즈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는 좀 나중에 후순위로 좀 가시고, 이왕 가실 거면은 뭐 지중해 쪽이라든지 아니면 노르웨이 쪽의 북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트해 쪽의 북부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유럽을 먼저 가신 다음에 아, 크루즈가 나랑 잘 맞는다, 아, 크루즈 타고 또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뭐 알래스카도 가시고 카리브해도 가시고 이 남태평양도 가시고 더 길게 리포지셔닝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요거 주문을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마도 요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상.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먹방 그리고 이번 크루즈의 먹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오늘은 많이 안 먹었죠? $80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안 먹었습니다. $100 넘겼어야 되는데 다음엔 더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여행가로 맥입니다. 자, 오늘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C데이 되잖아요. 그래서 10투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7층에 있는 카지노예요.